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힘들 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에게 큰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종 황제가 나중에 이 조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을사늑약, 우리는 외교권을 뺏기게 되죠. 을사늑약으로. 그러자 고종 황제는 억울하다. 이 을사늑약은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쓰레기 같은 을사오적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다. 이거는 무효다. 이거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관세, 세금을 때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모든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최종 보루가 바로 사실은 관세입니다. 한번 떠올려볼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입국 수속 절차를 밟게 되면 게이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했더라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면세점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폭풍 구매를 하시죠. 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나요?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똑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가격이 왜 쌀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면세점에 있는 물건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일본은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면제품을 가져다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우리나라의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지고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질 좋은 면제품이 헐값에 들어오다 보니 우리나라의 면방직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관세인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헐값에 영국의 질 좋은 대량 생산된 면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도 이때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면제품에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할 수 있다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면제품이 질은 떨어지겠지만 가격은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면방직업 산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 때 그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관세 조항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뒤로 넘겼던 거중조정 조항입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힘들고 위기에 빠질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곤란의 일이 처했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고종 황제가 이 조항을 사실 한번 이용을 해요. 을사늑약.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겼을 때 고종 황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적이 없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임의로 조약을 체결한 거다. 그러므로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강대국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적이었던 미국인 헐버트를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체결됐던 거중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을 하죠. 고종 황제의 도움 요청을 받은 미국, 안타깝게도 고종 황제 그리고 대한제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중조항의 조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슬프게도 일본에게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